있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두 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효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도 잘 지내다 왔습니다. 지금 왔는데 왠지 모르게 몸이 좀 안 좋아. 그렇습니다. 예.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쭈니키님, 한토영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일주일 휴가가 몸도 마음도 큰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블루마우트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따님과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오랜만에 듣는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이윤정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윤정님. 음, 자, 오늘의 썸네일부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5년 6월 16일 방송 국힘 정권 잡느냐에서 해산되느냐로 친윤 송원석 원내대표 당선.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 선거를 했는데 친윤 추경호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친윤 중에 친윤 송원석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다. 정말 이렇게 사실 제가 거기 그 세부에서도 이걸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제가 방송은 안 한다고 했지만 내용을 갖다가 안 볼 수가 없어갖고 간간히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좀 안타깝다, 안타깝고 속상하다. 시원한 얘기는 없고 그런 얘기만 자꾸 들려서 좀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이었겠죠. 그, 제가 왜 그 방송을 못했냐 하면, 저희 딸이 왜 아프리카 선교사로 좀 오랜 기간 나가 있다가, 완전히 이제 복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프리카가 가까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나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저는 또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고, 딸은 또 아프리카에 있고, 그러니까 1년에 이제 겨우겨우 스케줄 맞춰갖고, 제가 한국 들어갈 때, 어찌어찌 스케줄을 맞춰서, 딸도 아프리카에서 서울로 들어오고, 나도 필리핀에서 서울 들어가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잠깐 만난 거죠.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잠깐 만난 건데. 아이고, 장수봉님, 안녕하세요. 기다리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원규님, 친윤 원내대표 선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한심합니다. 정말 한심해요. 한상숙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한상숙님?
그러다가 이제 아예 날 잡아갖고 일주일, 그 일주일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보기 시작했고, 잠잘 때까지 봐야 되니까. 음. 그래서 방을 갖다가 딸도 크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방을 두 개 잡았죠. 제 방하고, 딸 방하고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게 시간대가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아침에. 아침에 이제 왜 호텔이 되게 아침 식사 포함이잖아요. 그 10시까지 뭐 이런 뷔페식으로 하잖아요. 그 아침에 밥 먹다 보면은 한 3, 4시간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12시까지, 12시, 1시까지. 그러다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또 후에 이제 저녁 먹기 전에 또 해갖고 뭐 맨날 호텔에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그 그랍이라는 게 있어요. 부르는 택시에. 그래서 그 그랍을 갖다가 매일매일 사용했죠. 저녁은 이제 나가서 뭐 한식도 먹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음식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또 저녁에 얘기하면 또 3시간, 4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전에 한 3, 4시간 얘기하고 낮에 좀 쉬었다가 또 저녁에 3, 4시간. 그러니까 이게 이 패턴 자체가 도저히 이게 방송을 킬 수 없는, 방송을 킬 수 없는 그런 패턴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결국, 그렇습니다. 오디오요. 잠깐만요. 오디오, 네. 오디오, 점검을 했습니다. 혹시 가만히 있어봐요. 소리가, 아, 소리가 혹시, 지금 여기 오디오 상으로는 소리가 송출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다시 한번, 오디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잭을 갖다가 제대로 켰고, 예,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예. 아, 아이고, 오두막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방송 오래 기다렸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디오는 한번 점검을 했고요. 이윤정님, 너무 답답해요. 저도 답답해요. 이러다 힘 안 빠지고 보여주는 결과 없으면 한동안 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답답해서. 장수봉님, 송언석, 송언석이더라고요. 네. 언제 왔냐 할 때 언자. 송원석이 원내대표면 국힘은 친윤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힘당은 위원정당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뜻에 따르겠지만 늦더라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시길 기다리게 됩니다. 장수봉님 잘 들립니다. 아이고 불마음 팀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소리가 약간 퍼져서 들린다고요. 조금 울림 현상이 있다고요. 그렇군요. 울림 현상이 있다.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좀 살살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울림 현상이 있다고 하니까. 네, 역시 소리의 전문가인 블루 마운틴님.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방송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이 시간, 이 패턴 자체가 오전에 한 서너 시간 얘기하고, 오후에 또 저녁 먹으면서 한 서너 시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패턴 자체가 이 방송할 패턴이 아니라서 그렇게 못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돌아오는 일요일 날 일요일 저녁 8시에 삼과 영성 TV를 일주일에 한번 방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요, 우리한테 잘못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무슨 2마리의 토끼를 잡는다, 3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어요. 3마리 토끼는 더 못 잡습니다.
항상 우리의 그 인생길은 이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로 가면 이쪽을 못 가고, 이쪽 선택하면 이쪽을 못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생각해 보니까 이 딸의 어떤 그 일주일간의 어떤 시간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놀러 온 그런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감을 딱 잡았어요. 아, 이거 두 마리 토끼를 못 잡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일주일 동안 방송을 갖다가 조금 보류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이제 그 일주일 후에 삼가영상 TV에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딸한테는 아빠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딸한테는 아빠가 한 명밖에 없어. 근데 한동훈한테는 한동훈 지지 유튜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얘기를 안 들어주면 딸 얘기를 안 들어주면 딸은 뭐 전혀 모르는 남자를 붙잡고 아빠라고 생각하고 막 열번을 터고 이런 이제 미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딸의 그 오랜 기간의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로를 하고 또 거기서 또 나름대로 겪었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그래서 제가 몸에 사리가 나온다. 도 닦으러 왔다. 제가 단톡방에다가 지금 도 닦는 중이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왜 돌을 닦냐? 재밌게 놀지. 네,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이 경청하고 공감을 해준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도인이 아니면 그 도를 닦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 오전에 한 서너 시간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또 저녁에 또 서너 시간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이게 정말 몸에 살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교 현장이 그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현장이 아니잖아요. 다 뭐, 전혀 모르는 아프리카 사람, 아랍 사람, 뭐, 온갖 사람들, 한국 사람, 없어. 한국말 안 통해. 눈 뜨자마자 영어, 아랍어 쓰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내야 되니, 얼마나, 쌓인 게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양해를 갖다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하나씩 좀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님, 챙당 찬성이요. 예. 박성현님,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콩이야 보리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한성숙님, 창당에서 국힘 갈라져야 마음 편할 듯요. 아, 정말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사단이 나야 되는데, 지켜 좀 봅시다. 예, 쭈니키님, 맞지, 맞지. 쭈니키님은 뭐, 해외에서 좀 이렇게, 선교사, 또 뭐, 목회, 이런 걸로 좀 경험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아들으시다 생각합니다. 콩야버려님, 선생님 오랜만에 방송하시네요. 방송을 듣겠습니다. 함다롱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네요. 네, 쭈니키님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성숙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하네요. 아이고, 잘 지내셨죠, 김성숙님? 예, 전 탈당하고 싶네요. 정말 스트레스요. 오늘도 알람이 없더라고요. 이 자동이체로 제가 카드로 자동이체 당비를 갖다가 빠져나가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오늘도 알람이 떴네요. 네, 자동이체로 당비가 빠져나갔다고. 그래도 조금 좀 기다려 봅시다. 제가 이제 좀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팩트를 좀 얘기하자면 지금 뭐 온통 뉴스가 여기다 함몰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뭐 김민석이 뭐 국무총리다. 근데 이제 국무총리는 이게 과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왜 지금 민감한 이슈가 돼버렸냐면 장관들은요. 아무리 국힘이 뭐 반대하고 뭐 해서 같이 합의 사인을 안 해도 그냥 개무시하면 돼요. 개무시하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있어요. 3분의 2가 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3분의 2가 동일, 그러니까 이제 국힘이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하는 거죠. 걔들 앞만 합해봐야 192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힘이 이제 요거 갖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이고, 네. 남상송님, 천원 당각으로 대표님에게 힘이 됩시다.
아, 67년생 한동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무척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또 67년생 한동님이 또 거금을 갖다가, 기업은행 후원 계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따가 방송 끝날 때 또 정식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김성숙님, 네,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뭐 이게 큰 이슈죠. 뭐 돈을 빌렸느니 뭘 갚았느니 그러면서 뭐 전처가 나오고 현처가 나오고 아주 이거 갖고 이제 국힘은 나름대로 뭐죠? 이제 살판 났다. 공격 포인트를 찾았다. 그래갖고 연일 지금 이거 갖고 떠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슈를 갖다가 우리는 키우면 안 돼요. 왜 키우면 안 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까는 애들이 누구죠? 이 까는 애들은요, 친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친윤이 지금 다 이게 죽어가야 정상이거든요. 친윤은 그냥 국힘만 해서 죄인처럼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이 열 개라도 내 할 말이 없다 하고 이렇게 기가 팍 죽고 이제 죽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공격 포인트 뭐 김민석이다 누구다 뭐 이재명이다 이렇게 공격 포인트를 딱딱딱 찾아갖고 계속 떠드는 게 지금 친윤들이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그게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김민석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뭐 이재명이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계속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친윤은 청산이 되지 않습니다. 네. 걔네들의 그 뭐야 말이 더 점점 커지고 뭐 힘을 받게 되고 그리고 뭐 잘 간다 잘 간다 뭐 이렇게 또 우리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친윤 청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예요. 순서가 우리가 뭐 이재명의 그 세력 민주당 그걸 갖다가 간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바로잡으려면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뭐냐? 지금은 이재명이나 그, 그 지지자들, 뭐 민주당, 뭐 김민석 이런 사람들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 그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 우리의 치열한 전쟁, 우리의 개싸움, 진흙탕 싸움은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국회만에서의 친윤 세력들과 해야 된다. 그래서 친윤을 갖다가 한동훈이 호언장담한 대로 친윤을 먼저 청산을 해야 된다. 이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동조하는 순간 친윤은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친윤 청산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정님, 맞아요. 아이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야보리아님, 우리 한동훈 대표님 보고 다운 가입한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님 아직 국힘당에 계십니다. 탈당은 한동훈과 함께해죠. 지금은 아닙니다. 예, 저도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탈당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오늘도 문자 띄고 갖고 당직 빠져 나갔습니다. 문자 받았다고. 아이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방송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으 하시고, 129분이 지금 실시간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게 이슈긴 이슈지만, 이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자꾸 키우면 안 된다. 이 이슈를 키우면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게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요. 국무총리에. 그러면 이 이슈를 갖다가 과연 그렇다고 해서 뭐 김민석이 국무총리가 안 될까요? 뭐 국힘이 막 반대하고 막 그러면 그게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민석이 설사 안 된다 해도 또 제2의 김민석이 또 나오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법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국무총리,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법을 바꾸면 될까요? 아니 요즘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 특검 4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오늘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충격받았나 봐. 거기에 김건희 특검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는지 오늘 뉴스 보니까 김건희가 아산병원에 뭐 지병으로 이거 근데 김건희 지병이 뭐죠? 나는 처음 듣는 거라서 김건희가 뭐 혈압이 높나? 당뇨가 있나? 사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법을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3분의 2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60% 이상, 하면은, 그냥 국무총리면. 그러니까, 지금 다 법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법을 바꾸다 못해 어떻게 됩니까? 내년이 되면, 뭐, 내년 여름쯤 한 1년쯤 후에는, 그, 검찰이 해체가 된다는 거죠. 지금의, 대검찰청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진다고 그러죠. 뭐, 국무총리 밑에다가 뭐, 뭘 둬갖고, 뭐,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갖다가 까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이재명이 원하는 사람을 국무총리 알죠. 법을 바꿔서라도, 예? 법을 바꿔서라도, 안 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한번, 제가 한번 예언을 할 테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국힘이 지금 이렇게 딥닥가는 건 친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친윤이 지금 뭐하고 맞물려 있습니까? 요거하고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제가 오늘 타이틀로, 얘기한 그게 이건 뭐 홍준표가 지금 연일 이 얘기를 갖다가 이번 주 내나 초반에 좀 했다고 하는데 홍준표 연일 띄우는 국힘 정당산 당장은 가능성이 낮지만 홍준표가 뭐라고 그랬느냐 결과적으로 이게 특검이 막 진행이 되면 결국 뭐예요? 여론이 움직일 거다. 이런 국힘당을 갖다가 우리가 내란당을 이술 정당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홍준표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너희들 미리 해단되기 때문에 각자 도생이다. 각자 알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 뭐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참에 아예 그냥 국힘을 뽀개버리자. 이렇게 해서 이 국힘 정당 해산 이 이슈를 들고 나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지금 이런 것처럼 김민석 케이스. 어차피 거기서 몇 명이라도 동의를 해줘야 3분의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국힘 정당 해산 이 이슈하고 이게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김민석을 국무총리 또 누구를 갖다가 뭐 이렇게 앉히고 이러는데 딴지 걸지 마라. 그냥 표면상 그래도 국민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또 국힘의 지지자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냥 몇 번 이렇게 까듯이 떠들다가 결국 막판에 가서는 합의해주는 그런 뭐 우리가 그 뭐죠? 되게 정권이 바뀌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야 해갖고 우리는 모두 힘을 모아야 됩니다. 국민 통합입니다. 화합을 해야 됩니다. 해갖고 친윤은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화합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또 해주겠죠. 아니 이건 안 봐도 너무 비디오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전처아니라 뭐 현처건 전처건 앞만 세워봐야 이거는 친윤들의 명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나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겁니다. 네.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아이고 전정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오랜만에 뵙겠네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일주일 동안 선교지를 오랫동안 이혼 딸과 세부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지난주 방송을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다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블루마운틴이 저도 당장 탈당하고 싶은 거 억지로 참고 있네요. 김성희 전 알코올 중독자 윤통 후보 때 당원 가입했어요. 제가 그때 몰랐죠? 예, 저도 당원 가입했습니다. 그때 몰랐죠. 남인식님, 김건희의 지병은 특검이 지병이죠. 어쨌든 기사가 그렇게 나 지병 때문에 아산병원으로 입원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지병이 뭔지 모르겠어. 강인숙님, 한동영 TV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강인숙님, 예, 모두 반갑습니다. 한동훈 화이팅입니다. 지지합니다. 콩이야보리아님, 김덕숙 알지요? 그래도 힘냅시다. 예, 힘을 냅시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친윤 청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친한동훈 유튜브에서는 뭐 약간 좀 그 희망 고문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건 뭐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희망 고문이고 친한동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막 뭐야 희망 아이고 강인숙님 한동영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인숙 정말 제가 여러분 때문에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윤님, 반갑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창당했으면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창당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창당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예,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오늘 오후에 국힘에 그 원내대표가 새로운 원내대표 권성동이 이제 물러서고 했는데 이게 또 그 밥에 그 나물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의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 이게 과반이 넘죠, 그죠? 60표니까. 그러니까 이 과반이 안 되면 이제 다시 한번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과반이 됐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났습니다. 여기 나온 이제 김성원, 삼성 경기도 부son, 이분이 이제 친한동계로 분류되는 사람이고 이현승, 이 사람은 또 친윤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김성원이 30표, 그 다음에 뭐 이현승이 약간 좀 표를 갉아먹어갖고 14표. 근데 이게 또 합히면요, 이게 또 7대 3인 거야.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이 송의원, 새로 된 원내대표 송언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은요, 제2의 추경호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똑같죠.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지금 투표 결과가 한동훈 지지 쪽이 30%, 그 다음에 친윤가 70% 이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7대 3이 이게 또 언제 나오냐면 지난번에 왜 한동훈 당대표 있을 때 권성동을 뽑았잖아요. 그때도 7대 3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 계엄 이전이나 계엄한 다음이나 그 다음에 대선 치른 다음이나 이게 국힘의 구도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상황은 엄청 많이 변했는데 계엄 이전 때 예? 그때도 7대 3이야. 근데 계엄 이게 뭐죠? 정치적 IMF가 터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치적 IMF가 터졌는데도 또 7대 3이야. 그리고 뭐야? 대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 친윤이 이 대선을 완전히 말아먹었어.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국힘의 지지율이 그 갤럽 조사에 의하면 21%가 합니다. 예. 정말 21%. 정말 저는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선거 국면에서 이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두 개가 있다. 그 하나는 뭐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100만 당원 가입. 신규로 100만 명의 당원 가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돕자.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좀 전략적인 투표를 하자. 왜? 이미 이재명은 대통령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걸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꾸 뭐 김문수로 결집하면 김문수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김문수의 득표율을 갖다가 20%대로 잡자. 왜? 홍준표가 24%를 얻었기 때문에 대선에서 김문수도 24%대로 묶어놓으면 한동훈이 친윤을 갖다가 청산할 아주 확실한 명분이 생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니까 지금 21%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0%는 뭐예요? 나머지 20%는 김문수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에요. 국힘이 좋아서 찍은 게. 그 선동에 말려 들어가고 그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20%, 41% 중에서 20%가 한동훈 지지하는 쪽에서 김문수를 찍었다는 거예요.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방송을 갖다가 주구장창 계속 대선 전 한 달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못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 우리 지지율이 뭐 40 몇 프로인데 국민의 40% 이상이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지하고 권성동을 지지하고 있는데 뭔 개소리냐? 무슨 놈의 친윤청산이냐? 이렇게 나온 거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친윤 중에 친윤인 그 송원석을 갖다가 원내대표로 또 딱 뽑아줬지 않습니까? 7대 3으로. 그 비율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어떻게 친윤을 청산을 할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다. 한동훈은 무슨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요즘 이렇게 그 친윤의 이제 아이고, 예, 아이고 김성동님 너무 힘드네요. 예, 힘을 냅시다. 예,
콩야보리아님, 망하는 길로 정말 속상합니다. 신여왕님, 아이고, 신여왕님 오랜만입니다. 정말 신여왕님 활약이 엄청 크더라고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신여왕님. 오랜만이네요. 따님하고는 여행 잘 하셨나요? 예, 일주일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예, 역시 신여왕님 정말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다.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정말 제가 방송한 그 얘기를 갖다 믿고 김문수의 득표율을 갖다가 24%, 지금 여기 보면 이제 21%까지 묶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20%대로 딱 묶어놨으면 감히 어떻게 송원석을 갖다가 원내대표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송원석을 원내대표로 뽑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얘기했던 그 명분 때문이에요. 봐라. 아직도 국민의 40% 이상이 41%, 43%, 네. 그런 40% 이상이 윤석열과 김건희와 권성동을 지지한다. 아직도 친윤을 지지하는 게 국민의 40% 이상이다.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또다시 제2의 추경호인 송원석을 갖다가 뽑아놔도 너희 말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뽑아놓은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6실현생 한동훈님, 개딸당과 이재명은 국짐의 액정을 가지고 꽃놀이패를 할 거고, 떨거지들은 적당히 비판한 듯 하면서 굴종, 할 것으로 봅니다. 개딸당의 목표는 국힘 쪼개기가 아니고, 내란 특검을 빌려 국힘을 길들이면서 개딸 정권의 약점과 치부를 감추고, 오히려 친윤 떨거지들을 이용하는데, 최대 정적인 한동훈을 견제하는 데 활용할 것임. 국짐에 있는 한, 떨거지들 청산 불가. 예, 신이왕님, 한동훈 대표님, 하루에 문자가 3,000통이 온다네요. 대표님 욕하는 문자. 아이고. 그러니까 이 신이왕님이 그 대표님을 욕한다는 게 개딸이 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욕을 한다는 겁니까?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의 어떤 그 지지하는 그게요, 1년 전만 같지가 않아요. 1년 전에 당대표 할 때, 국민의 63%, 당원의 63%, 이렇게 해갖고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보면, 한동훈에 대한 좀 컴플레인들이,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도 한동훈에 대한 컴플레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거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딥다 깠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한동훈 지지자들이 한동훈한테 좀 컴플레인이 많아질까 봐, 좀 불평불만이 많아질까 봐, 그걸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쪼니키님, 그 딸들이 욕할 리가 없죠. 그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예, 송원석,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의 견해, 제가 지금 김종인하고 징중관 견해를 좀 인용을 갖다가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김종인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국힘이 제대로 변화하겠냐. 그러니까 한동훈의 전당대회가 우리가 왜 전당대회만 하면 뭐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갖고 뭐 할 수 있다. 뭐 진중규 교수는 뭐 어느 그 짤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대요. 진중규는 전당대회만 열면 무조건 한동훈이 된다. 그런데 김종인이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당대표가 되더라도 설사 된다 치자 이거야. 된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내년 6월 3일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근데 그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당대표가 되면 이제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만에 하나. 자, 지금 국힘이 이런 분위기로 지방선거에 후보를 낸다. 그럼 찍어줄까요? 전 안 찍어줄 것 같아요. 아니, 보세요. 변한 게 없잖아요. 계엄 전에도 7대4, 친윤 70%. 그래서 압도적으로 갖고 있고, 계엄 이후에도 또 원내대표 권성동 할 때 또 7대3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고 대선 끝난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그렇게 말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7대3이야.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은 애가 타지만 이 국회의원 배치된 이 사람들은요 애가 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차피 70%. 어차피 우리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똘똘똘 뭉쳐갖고 우리 밥통을 지켜야 된다. 우리 밥그릇 지켜야 된다. 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영님, 한동훈 지지자들은 변함없어요. 아이고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정말 조금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도요. 한동훈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동훈을 갖다가 좀 비판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한동훈을 품고 한동훈을 지켜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우리가 안 지켜주면 그 진중권이 그랬어요. 당원이 안 지키면 한동훈을 지킬 사람. 제가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베로이커님,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베로이커님, 예, 또 이렇게 제 휴가 중인데도 또 이렇게 큰 금액을 갖다가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지금 하는데 설사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김종인의 생각은 뭐냐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책임을 또 누가 져야 돼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더라도 또 한동훈이 져야 되죠. 당대표가 져야 되잖아요. 그럼 또 쫓겨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이거였잖아요. 전당대회를 갖다가 얘네 안 들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그냥 깔아뭉개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려고 한다. 그래갖고 그거는 우리가 저지를 갖다가 했을지 모르겠지만 설사 지금 뭐 송은석도 그러대요. 뭐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간에 뭐 당대표를 갖다가 뽑겠다. 전당대회 열겠다. 그렇게 당선되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네요. 그래서 설사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또 그 과정에서 한동훈 뒷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또 우여곡절 끝에 한동훈이 설사 됐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한동훈의 임기라는 거는 1년도 안 되는 거죠. 6월 3일 날 어쨌든 지면은 또 쫓겨나가야 되니까. 근데 쫓겨나가면 이제 한동훈이 끝난다는 거지.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김종인 씨의 그 논리는 뭐냐면 이런 거죠. 국힘이 이게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 한들 한동훈이 국힘을 갖다가 변화시키기는 좀 네거티브하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의 전당대회가 도움이 안 되는 게, 뭐, 그거 해봐야 또 뭐 책임지고 또, 63, 그러면 또 쫓겨나. 지금 그 얘기예요. 김종인의 얘기는 그 얘기.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이제 그 열받는 게 결론을 어떻게 지금 김종인이 얘기를 했느냐. 김종인은 어쨌든 간에 지금 개혁신당으로 들어가요. 이준석.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열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지지표는 지난주 갤럽 발표한 2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말실수에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본인도 후회하는 상황을 겪었지만 300만 표 가까운 지지 세력을 확보해 스스로가 반성하고 새롭게 당을 정부해서 새 개혁신당 대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여러분, 정말 저는 분통 터지는 게 이번 대선 국면에서 분통 터지는 게 이거예요. 제3지대. 사실 제3지대는 한동훈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동훈 스스로가 자기는 중도 우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냥 우파가 아니라 꼭 중도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러면 중도 우파가 이번에 대선 국면에서 가야 될 때는 어디냐? 제3지대였다. 국힘이 아니라 제3지대였다. 그래서 그렇게 신당 창당을 하라고 주구장창 12월부터 외쳐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제3지대에 가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간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300만 표를 갖다가 독식을 했습니다. 너무 열받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의 지지가 300만 명이 될까요? 근데 이거는 이 300만 표라는 거는 이거는 한 90% 이상 순수하게 300만 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김문수를 갖다가 찍은 사람은 제가 그랬죠. 김문수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한 20%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문수가 좋아서 지금 뭐 극우들이나 자통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2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20%는 뭐예요? 김문수를 싫어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것들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김문수의 지지는 21%. 하지만 지금 이준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이재명 대통령 막기 위해서 이준석을 찍어야 된다. 아니 이건 막으려면 김문수를 찍었어야지. 이준석이 아니라. 이준석은 뭐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300만 명이 이준석을 찍었다는 건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냥 국힘에도 너무너무 실망하고 민주당에도 너무너무 실망하고 제3지대로 몰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 지지는 한동훈이 받았어야 되는 지지죠. 아마 한동훈이 갔으면 대통령 뭐 300만 표가 아니라 한 3천만 표 얻어갖고 대통령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뭐 이게 뭐 진짜 그게 되든 안 되든 간에 한번 생각해 볼게. 네. 아이고, 한올번님, 네. 공야님 소감하여 인사로 들렸습니다. 한통령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님. 예, 예, 공야모래님, 잠깐 통화 좀 하느라 하늘님 오신 거 몰랐어요. 예, 한올번님, 요즘 왜 자꾸 안 좋은 소리만 들리는지. 글쎄 말이에요. 예, 공야모래 글수록 막막하네요. 예, 글쎄 말이에요. 아직도 국힘은 친윤이 장악을 하죠. 장악을 뭐 조그만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한 가지 좀 희한한 현상은 뭔지 아세요? 아유, 강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강비원님. 한 가지 희한한 건 뭐냐면 한동훈의 추종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옹리 세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을 옹리하는 세력이 그 전까지만 해도요. 뭐 여러 방송에서 뭐 이러저런 뭐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한동훈이 이긴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게 가고, 친윤이 이게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방송에서 조용해요. 왜 조용할까요? 한동훈 옹리 세력이 대안이 없어요. 전략이 없고 대안이 없는. 이 국면을 갖다가 아직도 친윤이 70%를 장악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가? 설사 한동훈이 당원들의 뭐 열렬한 지지로다가 당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 작년의 상황 똑같아. 예, 지금 당대표는 당대표고 너는 배지 없으니까 원내일은 신경 꺼라. 송원석이 그 얘기한 추경호처럼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갖고 지네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그 뭐야 추경호하고 윤석열이 왕따시키듯이 한동훈을 왕따시키듯이 또 그 짓을 갖다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봐도 너무 비디오인데 걔네들도 그걸 갖다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국면을 갖다가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뾰족한 수가 없고 전략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대충 얘기하고 뭐 요즘 뭐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한동훈을 지지하는 옹리 세력들이 어디 패널 나오거나 뭐로 나오거나 하더라도 한동훈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까처럼 뭐 김민석을 까대고 김민석을 까대고 이재명 대통령 뭐 그럴 수 있냐 법을 갖다가 뭐 이렇게 막 마음대로 개정을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한동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아, 공유하버려니 고쳐줄 수 없는 당입니다. 함다는 저는 요번에 아들이 지지하는 쪽 찍었습니다. 한동훈 나올 땐 아들이 한동훈 찍는 걸로 약속.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하늘보님, 전국을 돌면서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일반 시민들랑 토론회 같은 걸 한다면서 좋지 않을까요? 하늘보님이 좀 한동훈 캠프 쪽에다가 지지자들한테 좀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7년생 한동훈님, 저는 국힘이라는 이니셜이 국민의 내리는 국짐, 구호 꼴통당으로 낙인 찍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이란 당명으로는 어떤 선거에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당명을 갖다가 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무슨 뭔 당으로 바꾸고, 왜 자꾸 당명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 이미지 자체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띠기당, 차띠기당, 뭐 한나라당, 차띠기당이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한나라당하고 도저히 성격이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새누리당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명으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사필규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이고, 아직도 한 140분 정도가 보게 되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좀 답답하다. 그래서 지금 그 진중권 씨는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 제가 이거 진중권 칼럼이라고 뭐 중앙일보에 칼럼을 썼다고 그래요. 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했는데 개표 결과는 몇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이제라도 탄핵의 가능을 겁내야 한다는 것.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탄핵에 반대한 후보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난센스. 그런데 그 후보가 다시 당의 대표로 나설 체제한다. 둘째, 이거 김문수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당의 최고로 넘어가서. 둘째,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 당원이 선출한 당대표를 두 번이나 쫓아내고, 당원이 선출한 후보를 제대로 내치려 하는 사람들, 이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한, 그 당에선 어떤 혁신도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 윤수 후보의 지인과 김문수 후보의 사이엔 탄핵의 강보다 더 넓은 강이 가로를 있다. 세대연합을 보고하지 못하면 대선 비패의 구도가 영원히 고착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의견을 낸 게 뭐냐. 비상이 곧 정상인 당에서 유일한 상승은 친윤 주류. 결국 이 사람들이고 저 사람 내치고 이 사람 세우고 저 사람 세우고 아무리 지도를 바꾼들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당을 이끌어온 것은 그들이다. 그러니까 친윤이 그 밥에 그날 사남은 뭐 권성동에서 송원석 이렇게 변할지 모르지만 밥그릇치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어차피 그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건 없을 터. 결국 다시 한번 당원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갈등을 대충 봉합하고 넘어가는 것은 위기의 극복이 아니라 연장일 뿐이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싸움이다. 다만 그 갈등이 개파 싸움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 몹쓸 싸움이 국민의 혁신을 위한 의지와 원칙의 표현으로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 싸움에 짜증 대신에 기대를 품게 될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이게 왜 마지막 기회, 자꾸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번에 국힘이 계속 그렇게 수구꼴통 짓을 하고 친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송원석 뽑듯이 그게 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는 국힘을 외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 때 확인된 건 2030대 세대의 표심이 신장한다. 그게 점점 강화될 게다. 이미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 이번에도 실패하면 보수는 아마도 개혁신당,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거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진중권이 바라본 것도 뭐야. 결국은 뭐야? 이번에 가장 크게 혜택을 입은 사람은 이준석이다. 이거 아닙니까? 네? 정말 너무너무 왜 아니 그 김종인도 알고 진중권도 예측하는 그 사실을 왜 한동훈의 웅이 세력들은 왜 예측을 못했을까요? 정말 이번에 12월부터 창당을 해서 신당 한동훈 신당으로 후보를 나왔으면 지금 한동훈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혜태봉무님 민주당에서 비상진당 내렸으면 좋겠어요. 위원 위원 정당 예, 해체를 해버려라. 김복희님, 송교사님 이스라엘이란 전쟁 예,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뭐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났대요. 진윤, 홍준표, 이준석 모두가 김무성 쫄게 더불당 도와주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중국 속국으로 국민당을 괴멸, 박 대통령, 윤 대통령 탄핵을 길가 시작도 분들 속에는 가짜 권은동 60명 좌파 개헌들 정말 합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좀 요새 뭐 미사일 쏘고 좀 난리가 나는데 이게 그렇게 뭐 전면전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그래도 이제 싸움이라는 게 좀 이렇게 비등해야 이렇게 좀 세력이 비등하고 힘이 비등해야 이게 오래 가는데 지금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워낙 압도적으로 이란보다는 그 압도적으로 강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란이 그냥 체면치레 하느라고 미사일 쏘는 거지 이란이 아마 전면전을 선포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왜 이스라엘의 힘이라는 건 이미 하마스 뭐 가자 이런 걸 통해서 다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미국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김복희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 충만해야 할 것 같네요. 열정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열정님. 그래서 진중권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아니면 국힘은 없어지고 결국은 개혁신당.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한동훈 신당을 창당해야 된다. 신당 창당하면 망한다. 신당 창당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태어나면서 신당을 창당했으면 지금의 국힘도 누군가 처음에는 창당을 했고 지금의 민주당도 누군가는 처음에 창당을 했고 그래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신당 창당하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뭐 5년, 10년 이렇게 하면 한동훈 신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도지사, 서울시장 나오면서 결국 뭐야? 국짐은 지금의 정의당처럼 쪼그라질 거고 한동훈 신당이 보수의 당으로서 일당이 될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진중권 얘기는 이번에 국힘이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고 하고 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거 이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방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그러면 또 각본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친윤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그냥 조기 전당대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걸 의도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설사 한동훈이 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참패할 거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또 하나의 한동훈을 쫓아낼 수 있는 좋은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은석이 되자마자 자기가 조기 대선 8월 달에 바로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을 위해서 조기 대선 하자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 조기 대선을 하자.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한 가지 희망적인 건 뭐냐면 뭐 이렇게 기사가 났네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김종인 씨가 그렇게 얘기해요. 국힘 변화가 안 된다. 한동훈 전당대회에 도움이 안 된다. 왜? 나가도 6.3 중간 선거 이제 또 지방선거 지면 또 쫓겨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맨 아랫줄에 기사가 어떻게 됐느냐. 앞서서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3일, 얼마 안 되죠. 13일이니까 지난주 얘기죠. 지난 13일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대. 그래서 전당대회 출마 등 향후 행보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김종인의 이 마음 있잖아요. 국힘은 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한동훈한테 전당대회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설사 당대표가 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쫓겨날 거다. 이 얘기를 충분히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자, 한동훈 대표하고 그 외에도 둘이 만났으니까 더 디테일하게 얘기가 주고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한 가지 좀 희망은 그거다. 김종인 씨가 그래도 한동훈 대표한테 제대로 된 조언을 줬으리라. 이렇게 생각. 이 기사 내용을 보면 현실을 정확히 김종인 씨가 전달을 했으리라.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줄이 우리의 희망이다. 김종인이 이 얘기를 잘 전달했다는 거.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명호님, 대표님, 당대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선 보궐선거부터. 김복희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당대표보다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한동훈 대표의 다음 목표는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모델로 가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맨 처음에 서울시장을 하고 그 성과, 그 4년 동안 보인 성과로 인해서 그 힘으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도 똑같은 전략을 써야 됩니다. 4년 동안 서울시장으로서 그 확실한 성과, 그리고 그 힘으로 역시 한동훈밖에 없구나 하고 한동훈. 왜냐하면 한동훈이요, 아직 정치인으로 검증이 안 됐어요. 우리가 뭐 법무부 장관 검사 이거 검증이 됐는데 아직 정치인으로 검증이 안 됐거든요. 왜 성과를 본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성과를 보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당대표가 돼갖고 또 뭐 친윤들하고 꽁닥꽁닥 하면서 뭐 청산을 하느니 못 나가느니 이렇게 개싸움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냥 국힘은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먹어라. 그냥 내깔겨두고 그냥 한동훈 대표는 조금 떨어져갖고 서울시장이 돼서 서울시장이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소대통령 아닙니까? 서울시장이면.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처럼 뭐 그게 청계천이 됐건 뭐 버스 노선 정비라든지 뭐 서울 정비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그래서 뭐 뉴타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걸 갖다가 성과를 갖다가 잘 내갖고 그 힘으로 결국은 다음 21대 그러니까 뭐 22대죠. 22대 대통령으로 그 힘으로 되는 것.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 한동훈의 웅이 세력들이 현실을 정확히 보고 제대로 좀 한동훈을 갖다가 그냥 서포팅 하려면 좀 제대로 보고 서포팅 될거 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김목희님, 이선석을 밀어보려고 홍준표, 김무성 밀어주고 쫄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일설에 의하면 뭐 뭐야, 그 홍준표는 이준석하고 뭐 창당을 새로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하늘님, 이준석은 다시 모든 한동훈, 그러니까 국힘 쪽으로는 안 오죠. 이준석이 미쳤습니까? 지금 수국골통독을 왜 하나요? 왜? 아니, 거기 개혁신당 지금 장사 잘 되는데, 거기 그걸 왜 포기하면. 전경희님, 맞습니다. 맞아요. 아이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님, 김희석도 국무총리 1년 후 서울시장 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우습게 보면 저는 당대표보다 훨씬 중요한 자리, 국회의원보다 훨씬 중요한 자리. 자, 주니키님, 김정일 위원장이 대선 경선 때도 늘 한동훈 추에 세워주셨고 전문가적 시견으로 큰 도움 주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섭섭한 면이 계시더라도 한동훈을 갖다가 우린 지켜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한동훈은 지금 뭐 특별히 지킬 사람이 없어요. 한동훈의 옹의 세력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그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아까 진중권이 그랬죠. 당원이 다시 한번 나서야 된다. 당원이 왜 걔네들이 그 물러서지도 않기 때문에 친윤들이 물러설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원들이 다시 한번 골기 나서야 된다.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복희님, 한 대표님이 찐 보수입니다. 세력이 약해서 더불당 김무성 정원 찐들 대한민국 키고 있네요. 맞습니다. 예. 정정희님, 한동훈 서울시장 충분합니다. 제발 좀 마음을 방향을 갖다가 서울시장 쪽으로 좀 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충분하죠. 잘 충분. 남선채님, 나라가 참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는군요. 육천 사람들 저도 서울시장 찬동합니다. 서울시장 되어서 서울에서 347 AI 선도기업 키우고 서울시 재정이면 가능합니다. AI 지금도 뉴욕하는데 5년부터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역량을 증명하고 그 물만난 고기로 살 수 있는 거는 서울시장이다. 제가 이렇게 좀 컨설팅을 드린다. 오늘 또 휴가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방송하면서 첫 방송에 컨설팅 이렇게 드린다. 네, 정말 그 2주죠. 네, 2주 동안 정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6월 2일에서 6월 16일까지.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67년생 한동훈님, 이정현님, 지선영님, 함정수님, 열정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가 슈퍼센스로 후원해주신 분, 정진웅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한동훈님이 13만 4,700. 이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 모르겠어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이렇게 의미가 있으면 채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큰 금액을 후원해주시고 지선영님이 또 10만 원, 이정현님이 1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김명원님, 내일 국힘 당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 열려요. 2시 많이들 참석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해야죠. 좀 시간 되시는 분들 나가서 응원해 주니다 혜태봉공님 내일 2시에 당사부도 당원들 골기대해요. 아이고 예 정리 오세훈하고 아니 오세훈은 안 되죠.
왜냐하면 명태균 그것 때문에 오세훈은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홍준표도 모르긴 몰라도 그러니까 필자루를 갖다가 완전히 지금 이재명이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뭐 오세훈도 날리고 홍준표도 날리고 날릴 수 있는 칼자루를 갖다 완전히 다 이제 뭐 국힘도 해산시킬 수 있고 칼자루를 다 그렇게 갖고 있다. 아이고 신디송님, 아이고 미국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미국 새벽 4시 32분인데 방송 기다렸어요. 와 정말 신디송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국에 제 채널의 한 5% 정도가 미국에서 보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 4시 반에 제 방송을 갖다가 정말 영광입니다. 예, 신디송님. 그리고 육천사 한동님, 예, 347 공약에 맞춰서, 347, 그 이해가 되네. 347 공약. 그래서 13만 4,700원 347 공약. 아이고,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게 매칭이 안 돼갖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이고야. 이렇게, 휴가 갔다 와서, 또, 한 1시간 정도 방송을 했는데 또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이제 마음을 우리가 좀 가다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한번 우리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의 마음의 정리. 정말 우리가 열받고 뭐 이러면은 우리만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받은 거는 열받는 걸로 끝내고 또 우리가 이제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하나하나씩 좀 분석을 해가면서 한동훈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한동훈으로 결집을 정말 저는 한동훈 자체를 생각해보면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한동훈이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갖고 아무것도 그냥 성과를 못 내고 그냥 정계에서 사라진다. 그건 정말 대한민국의 엄청난 손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귀인을 갖다가 놓치지 말자.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잘 한번 후원하고 잘 한번 서포트해서 꼭 20이 되는 대통령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